유기를 닦다. 김선자. 유기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전통의 그릇이다. 부드러운 곡선미와 은은한 빛깔, 청아한 소리까지 더해 멋스러움을 자아낸다. 그 녹그릇에 우리의 음식을 담아내면 고상한 품격의 고급스러움이 한결 더해진다. 유기는 기원전으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그 예로 청동기 유물을 들 수 있다. 삼국시대에도 반가 사유상 같은 불상이 제작되었고, 고려시대부터 선조들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앉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기는 합금의 재료인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혼합한다. 그 비율에 따라 주물 기법인 틀에 부어 만드는 촛대, 향로, 하로 등이 있고, 방자 기법인 두들겨서 만들어내는 징, 꽹가리, 대야, 식기, 수저 등이 있다. 방자 기술로 녹그릇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유기의 소리도 다양하다. 장인들의 숙련된 감각으로 은은한 징소리, 경쾌한 꽹가리 소리, 마음을 울리는 범종 소리, 처마 끝의 풍경 소리 등은 방자 유기에서 나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는 소리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깨가 절로 들썩이며 숙연해지기도 하고 심오한 선정에 드는 듯하다. 유기는 생명의 그릇이다. 요즘 참사리 그릇으로 방자 유기가 각광을 받는다. 사라져가던 유기가 재조명되고 있단다. 나는 입이 부르트면 그릇장 속에 묻어두었던 노수저를 사용했다. 어느 순간 슬며시 나아져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경험으로 우리 가족 모두는 노수저를 사용한다. 독성 물질에 닿으면 색이 변하는 것도 어렸을 적부터 보아왔다. 어머니는 미나리를 세척할 때 거머리 색조를 유기로 했다. 예부터 스님들의 삭발, 삭도도 방자 유기를 사용했다.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방자 유기에서만 모든 대장균이 박멸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국의 그릇 박람회에서 어느 유기장의 아이디어로 우리 전통 유기의 색깔을 입혀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작품으로 내놓았다. 전수 팔려나가면서 폭발적인 인기로 세계 각국의 주문수에 공급이 따르지 못할 정도의 갑부가 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수출됩니다. 녹그릇은 닦으면 새 그릇이 된다. 녹그릇은 손이 많이 가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 명절이 다가오면 멍석 위에서 녹그릇에 강채를 입히느라 땀에 젖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종부들의 대사 중 하나였다. 그 시절에는 기와장을 빻은 가루에 집수세미로 닦았다. 요즘 전용 광택제가 시중에 나와 있다. 그에 비하면 뜨뜻한 방 안에서 닦는 나는 얼마나 편한가. 닦을수록 영발은 더하고 대를 물렸을 수 있다. 어머니, 얼굴이 비치기 시작하면 재미있어요. 열심히 제기를 닦던 며느리의 말이다. 30년 전 맞동서로부터 제사를 넘겨받았다.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에서 방자로 된 노재기 기본 세트에 조상님 수대로 제기를 더하다 보니 꽤나 그 수가 불어났다. 금년설에는 잘 닦은 제기에 제수를 올리고 싶었다. 어느 날 프리랜서인 며느리에게 제안했다. 너 알바하지 않으련? 네, 할게요. 나름대로 며느리에게 넌지시 청한 것이다. 용돈도 주고 일손도 덜고 겸해서 제사 예절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줄 명목으로 미루었던 노재기 닦기가 시작되었다. 차제, 용기 명칭과 숫자, 유래도 알려주었다. 제식기, 시저,
잔과 잔대, 촛대 한 쌍, 향로, 주전자, 병기, 어육기, 탕기, 면기, 채기, 침채기, 채종기, 채접시 등 보통 37개의 조상님 7분의 제식기 대접과 시저, 잔과 잔대 각 12기씩 36기를 더해서 73기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제식기는 모두 입식기다. 신에게 올리는 용기라 모두 굽이 높다. 친정 어머니도 사용하던 목재기를 놋재기로 바꾸어 놓고 돌아가셨다. 기와장 가루 대신 유기 전용 광택제를 바르고 신문지를 구겨서 닦는다. 열흘을 작정했으나 닷새 만에 모두 닦았다. 힘들겠지만 재미있다고 하는 며느리가 대견스럽고 고맙다. 평상시에는 밀려나 그릇장 속에서 잠자던 생활육이었던 옥식기 대접, 합식기 대접, 술잔, 수저, 머그잔도 함께 닦았다. 내친 김에 친정에서 가져온 생활유기도 닦았다. 얼마 전 친정을 방문했을 때 길 안에 팽개쳐져 있던 손때 묻은 녹그릇들을 대하는 순간 마음이 아려와 들고 왔던 것이다. 닦아서 다시 갖다 준다고 했지만 올케는 그냥 가지라 해서 그릇장 속에 쟁여두었던 것들이다. 피난 시절 둥지를 틀었던 안동에서 10여 년 만에 귀향할 때 친정어머니가 짐 속에 쓰던 유기들을 끼워 마차로, 자동차로, 기차로 5번이나 갈아타며 닷새나 걸리는 여정에도 실어와 조상들 유기에 보탰던 것들이 아닌가. 죄스럽고 부끄러워 온몸을 덮어 문질렀다. 천년 고분에서 나온 듯 거무튀튀하고 듬성듬성 푸른 점박이 녹을 품었던 그릇들이 어느새 뽀얀 사랑을 담고 청순한 목련꽃 같은 얼굴을 내밀고 웃음 짓고 있었다. 세월의 체에 걸러진 내 마음속 녹들도 바뀌어진 느낌이다. 60년대 초 스테인리스가 강풍을 타고 밀려오기 시작했다. 집집마다 유기와 맞바꿈이 춤을 추듯 붐을 일으켰다. 함석철 같은 스테인리스 그릇이 찬장을 채웠다.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조상들이 물려준 보물이라고 고집하며 녹그릇을 그대로 지키셨다. 그 대신 스테인리스 그릇들은 보리쌀과 바꾸어 쓰셨다. 곱게 간직하던 그 많던 유기들은 태풍 루사 때 친정집이 반파되면서 항토물에 휩쓸렸다. 남은 게 겨우 7벌, 짝도 맞지 않는다. 주인 잃은 녹그릇 늦게나마 내가 지키며 새 주인이 되련다. 옛 모습을 찾은 친정집 녹그릇들을 찬찬히 바라본다. 함지박 같은 중조 할아버지 주발엔 근엄함이, 옥식기 주인은 꼿꼿하고 카랑카랑 나비같이 날아다니던 할머니, 아버지의 입식기엔 나무찜 위에 연분홍 진달래 사랑이 다가온다. 꼭 담은 어머니의 합식기, 그 춥고 바람 불던 날들 석삼년 설한풍 시집살이 인내를 배우련다. 흙내 풍기는 맥질구들 아랫목 목화 솜이불 속에 묻어두곤 했던 주발들이 오늘따라 정겨움이 더해오고 그립다. 동지 섣달 이른 저녁에 한가득 쪄내온 놋 양푼의 고구마에서는 청보리밭 봄 아지랑이 같은 김을 피워낸다. 그 속에 막내의 분통 같은 조갑이 손부터 강대 등걸 같은 할머니 손까지 온 식구들 손이 쉼없이 들락거리던 모습에 동공이 젖어온다. 겨울철에는 따스함이 주는 녹그릇으로, 여름에는 시원한 사기 그릇으로 생활의 지혜를 보이던 어머니를 따르고 싶다. 반짝반짝하는 녹그릇들을 세척해서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보석인 양 아름답다. 미루었던 숙제를 마친 듯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다. 마음도 덩달아 우쭐댄다. 모가 향인지 목화 향인지 온통 집안이 향기가 난다.
닷새나 걸쳐 공들여 닦은 재개와 그릇들을 쳐다보고 있으려니 저만치 놋잔이 눈에 띈다. 막걸리는 놋잔에 마셔야 제맛이야. 허허. 껄껄대던 남편의 얼굴이 정월 대보른 딸로 다가온다. 우리 얼마만인가요? 참 오랜만이네요. 한잔하고 밤을 새워 먼 그곳 얘기나 좀 들려주시구려. 꿈꾸듯 속삭이는 내 말은 허공을 맴돌 뿐이다. 즐거움과 보람을 안겨준 유기들이다. 설날 아침 새 옷으로 단장한 제기들은 조상님께 맑고 정갈한 모습으로 세배드리고 생활 유기는 매일매일 식탁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을 지켜가리라.